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는 왜 오늘 특히나 유독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100%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최고점에 팔진 못해도 고점 부근에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충분히 고점 부근 정도에는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해당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맹신하시기보다는 투자 판단 자료로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더 선물을 설명드리면 저희 구독자분들 11만 2천 명의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제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이번에 로봇 산업 주도 자료집을 준비해봤는데요. 2026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중에 하나인 로봇 관련된 종목들 새롭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신규 대장주권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에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 매출, 영업이익 성장 추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잘 나간다 말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히진 않았었는데 오늘 숫자로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수출하고 수입 다 이 합산한 수치가 결국에는 수출입 데이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났는지를 체크해봤습니다. 흑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22억 달러어치 12월 달에만 해도 났습니다. 최고치를 좀 갱신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게 바로 반도체였다는 거죠. 보시면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이 11월 달 대비해서 D램도 올랐고요. DDR5도 올랐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도 올랐습니다. 모든 출하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전부 다 싹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월 평균 수출액이 직전 달 대비해서도 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잘 팔았다가 아니고요. 잘 판매해서 매출 증가했다 이게 아니라 전달 대비해서도 또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20%씩 계속해서 성장해도 잘한 건데 전달 대비해서 또 플러스 10%가 잘 팔아서 30% 판 거면 정말 잘 판 거잖아요. 보통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매달 20%씩 잘 팔면 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직전 달 대비해서 더 잘 팔아야 보통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실제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실제 뭐 데이터를 나머지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번 연도에 22.2%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1년치를 모아봤더니 사상 최고치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나오죠. 역대 수출 순위 1위가 지금 현재 1,734억 불인데요. 이번 연도에 좀 갈아치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상세 수출 상황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나 굉장히 이번 연도 성장이 좀 강력했는데요. AI 중심의 메모리 초과 수요, 고정 가격 급등에 이어지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및 월 기준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예요.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언제부터 폭등을 더 많이 했나라고 하면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램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승이 12월 달까지 이어지니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결국에는 이 수출 품목이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지면서 올라갔다는 내용이요. 이 내용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다 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데이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직전 달 대비 계속 성장한 것이 중요하다. 이 매출치도 계속 올랐다는 거죠. 실제 디램 가격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3.2% 증가한 20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6월 8월, 9월,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차례나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특히나 9월 달부터 연속 이 가격이 상승할 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거죠. 특히나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더 뭐 충분히 오른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직접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무역 데이터가 정확하게 11월 초에 발표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12월 초에 12월이 지나서 1월 초에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 달 데이터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파격적인 결과가 10월 데이터가 11월 달에 발표되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그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양봉이 뽑아져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도 데이터가 잘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오를까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2분기, 즉 내년 6월 달 정도까지는 괜찮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의 고점은 항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 성장 추세가 멈추기 시작하면 그제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인 성장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번 10% 팔다가 20% 잘 팔면 다 전이 잘 판 거죠. 20% 팔다가 30% 팔면 잘 판 거죠. 그죠? 30% 팔다 성장 매번 매출 영업이익이 30%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 30%또 유지된다라고 해도 잘 판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주가는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매번 10%씩 10%씩 혹은 5%씩 성장해야 올라가는 거지. 이 성장치가 0%로 멈춰버리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주가는 매번 40%, 50%까지 매번 추가적으로 계속 10%씩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고 보통 투자가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게 성장치가 멈추면 주가가 안 간다를 보시면 돼요. 특히나 실적주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시면 눈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장치가 꺾이는 순간 완만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대는 이렇게 성장을 바라고 있는데 성장치에 못 미치는 횡보만 나와줘도 애매해진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리를 지금 이제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고점 자리에서 머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도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매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해드렸던 주장에 의하면 내년 2분기까지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는 명분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좀 명확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기준을 좀 정해보면 1월 달에서 3월 달 범용 반도체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로 인해서 1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이 매출 D램 가격이 범용 반도체가 선주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문 방식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가는 방식이었어요. 나 100개만 일부러 창고에 한 100개 쌓아놓고 30개 필요한데 30개 가져가게 해주고 40개 필요한데 40개 팔고 그동안 뭐 매달 몇 개씩 만들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 경쟁사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가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AI 대란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다들 못 사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나온 거죠.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뒤까지 수주 물량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25년도 말 계약된 물량, 굉장히 인상된 상태에서 계약된 물량이 특히나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출하가 시작되냐면 2026년도 1분기부터 출하 예정입니다. 1분기라면 1, 2,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싸진 D램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비싸진 가격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똑같은 숫자를 팔든 조금 적은 숫자를 팔아도 심지어는 매출 영업이익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정도는 반도체 매출 성장이 예고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에서 6월이면 또 뭘 기대할 수 있냐면 HBM에서 성장이 예고가 됩니다. HBM4가 판매될 예정이거든요. 엔비디아 향이든 결국에는 뭐 브로드컴 향이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판매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생산이 2월부터 생산해서 납품을 준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라면 4월에서 6월 달부터는 2월부터 생산 시작해서 납품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 빨리 뭐 납품해도 사실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에는 사실 매출 성장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잘 돌아가진 않거든요. 서서히 판매 그 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못해도 3개월 정도 뒤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공장이 가동됐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걸 감안해 봤을 때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한테 넘기는 타이밍도 생각해 보거나 브로드컴한테 넘기는 타이밍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4월에서 6월 2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2분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다 적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엑시노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건데 원래 퀄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지 않고 직접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2나노 생산 기술을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 적자를 메꾸면서도 심지어는 자신이 2나노를 잘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 생산을 시작했죠. 이게 생각보다 좀 본격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스마트폰 판매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동결해서 플래그십의 시리즈에 싹 다 가격을 동결해가지고 이제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엑시노스 판매량을 늘리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러면 파운드리 부분에서 조 단위의 적자가 꽤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엑시노스를 쓰기 전에 삼성이 퀄컴에게서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사실상 이제 10조가 넘어가 12조, 13조 가량 15조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퀄컴의 칩을 구매했었기 때문에 이걸 엑시노스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 개선이 조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특히나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D램 가격 지금 이제 HBM의 판매 이어지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데 심지어는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지금 영업이익 개선이 폭등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치를 딱 이때 당시 찍어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보다 이 매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터지는 시기가 또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1-2분기 딱 1-2분기에 가장 많이 터지고요. 그 이후에 그럼 3분기, 4분기 6월달 이후부터는 그럼 이걸 더 개선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더 무언가를 개선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없을까를 굳이 판단해 보면
딱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호재성 뉴스는 다 터졌고 실적에 대한 반영도 1, 2분기 위주로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똑같이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계속 잘 파는 건 괜찮다니까요. 10% 20%에서 개선되면서 매번 10%씩 개선되면서 성장이 올 땐 주가가 오르는데 근데 30% 작년 대비 성장한 것도 잘한 거긴 하지만 똑같이 30%를 유지해주면 시장은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6월달 이후부터는 오히려 조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그 뒤에는 주가가 오히려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 보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적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명확해지는 타이밍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근데 그러면 내년 2분기까지 쭉 두고 가면 돼. 내년 6월까지 그냥 깡홀딩 하면 되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 마냥 쭉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해봤습니다. 고민에 대한 결과는 분할 매도를 일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일단 직전에 증시가 이제 반도체 판매량이 계속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판매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데이터 발표 이후에 잠깐 양봉을 보였다가 꺾여버렸잖아요. 꺾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못 낀 이유가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잠깐 유동성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닥 증시, 삼성주합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 그리고 뭐 미국의 증시도 다 같이 한 달간 힘든 구간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신호가 바로 최근에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에서 명확히 한 번 더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변화 신호가 나왔는데 유동성 변화는 이제 부족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 부족 현상을 정확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오면 무조건 하락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질병에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별것도 아닌 이슈에 별것도 아닌 거에 예민하게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기로 대충 넘어갈 수 있던 것도 일주일, 2주일, 3주일간 앓기도 하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겪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같이 별것도 아닌 이슈의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돌발 악재에 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증시가 나오기 때문에 마냥 들고 가시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천천히 내년 2분기까지 딱 나눠서 매달 내가 분할을 해서 매도한다.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여러분께서 분할하셔서 매도를 계속해서 매주 이어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죠. 매주 동일한 금액을 딱 정확히 나눠 놓고 매도를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1월 어제 영상이죠. 직전 영상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추가적으로 나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타이밍이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뭐냐면 매수 시기는 이 타이밍이 매우 좋아요. 매출 이제 화면이 초록색 선이 매출 성장치고요. 이 하늘색 선이 영업이익 성장률이거든요. 그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성장률인데 보시면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크로스 영업이익 하늘색이 뭐라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이요.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매출 성장률을 이탈해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된다? 주가는 보통 저점을 잡는다. 그래서 지금 완벽한 최저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항상 이런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다음 매수 시기를 기다려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차분하게 이 타이밍이 왔을 때 한 번 더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해당 타이밍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준비한 내용 전달해 드려봤고요.
제가 영상을 매주 최근 들어서 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디테일한 부분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 놓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제가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요즘 고민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또 올려드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난 삼성전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댓글창에 도움이 된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영상의 댓글 양을 보면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 더 해드리자. 뭐 별로 없으면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영상들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시다. 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영상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추가적인 선물도 드린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디서 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가장 안전한 다운로드하는 곳이죠. 다운로드하는 곳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가끔가다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라 혹은 뭐 어떤 설문조사 하는 척하면서 개인정보 특히 핸드폰 번호를 가져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팔려다니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우 정말 조심하세요. 그거 다 불법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시겠죠? 저희는 애초에 핸드폰 번호 그럴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안 받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돼요. 아이디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급등주만 접속해 보시면 제가 공직을 지금 현재 한 세 번째, 네 번째쯤에 보시면 자료집 만들어 놨거든요.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제가 로봇 자료집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번 급등 추천 종목들도 나눠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라가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운이 좋게도 뭐 바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은 바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죠. 이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당연히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보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손실 마감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좋은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도 매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대응법도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다음 주에도 또 업데이트된 영상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댓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